기억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보통 이제 수면 마취제하고 달라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일어나 보면 호텔 방 안에 있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서 검사로 22년 근무했고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사 때는 이제 피의자들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범죄를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게 검사의 주된 임무인데, 이제 변호사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그 사람들의 이제 억울한 점을 잘 듣고 잘 밝혀내는 게 임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또 보지 못했던 측면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서 시야가 좀 더 굉장히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뽕 사건은 제가 98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했을 때 일인데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정보에 기초를 해서 위장거래 수사를 냈습니다.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위장거래 자금을 받아서 직접 매매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실패한 끝에 어렵게 접선에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통 필로폰이라고 하면은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근데 압수를 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2통에 들어있는 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필로폰이라는 거예요. 아니, 필로폰은 이게 분말 형태로 생겼는데 이건 물이지 않냐 했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제조 기법이 발달해서 이렇게 액체 형태로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냥 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정 기법이 시약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필로폰 시약을 떨어뜨려서 반응이 나타나면 필로폰이고, 대마 시약을 떨어뜨려서 반응이 나타나면 대마인 거죠. 근데 어떤 시약을 떨어뜨려도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물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물건을 구입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샀다는 거예요. 미 공군 특수수사대 OSI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 미군들하고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며칠 후에 미군 백인 수사관들이 사진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진첩을 펼쳐놓고 체포된 그 사람들한테 타이거란 흑인을 찾으라고 그랬죠. 근데 찾지를 못해요. 어차피 타이거란 이름은 가명이고 또 흑인이다 보니까 얼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지는 못하고 제가 백인 수사관들한테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그냥 물로 나온다. 뭔가 그냥 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특수한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는 이게 감정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미국 본토로 보내면 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심 분리기 같은 걸로 해서 성분 자체를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주면서 좀 감정 의뢰를 했어요. 감정 의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까지의 혐의 사실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했다는 그런 범죄 사실이에요. 근데 필로폰 아니잖아요, 히로뽕은. 애매하잖아요. 그럼 뭘로 기소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풀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문을 막 찾아보니까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히로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의유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미군 측에서 감정서가 저한테 왔어요. 감정서를 읽어보니까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 물질이 GHB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GHB의 정식 명칭이 감마 하이드로 뷰티레이트예요. 미국에서 이제 성폭력의 도구로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술집이라든가 클럽 같은 데서 여성들 몰래 그걸 타가지고 먹여서 성폭력의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제 미국에서도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 불리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마약의 청정 지역인 강주 전남 지역에서 신종 마약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GHB다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즉석에서 원래 히로뽕 사범을 우리가 근거하려고 했던 거니까 물로 만든 히로뽕에 이제 준말이라고 해서 물뽕이라고 장명을 해줬던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물뽕이
우리가 3, 4년 전에 버닝썬 사건이라고 터졌잖아요. 거기서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죠. 근데 물뽕의 이제 특징이라는 게 그걸 투약을 당하면은 기억을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리고 보통 이제 수면 마취제하고 달라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부킹을 해서 술을 한 잔 받아 마셨는데 일어나 보면 호텔 방 안에 있는 거죠. 몸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이게 물뽕의 특징이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몸 안에 아무런 증거도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CCTV를 추적을 해보면은 클럽 안에서 같이 웃고 술 마시고 팔짱 끼고 나와서 그냥 나오고 그다음 호텔까지 들어가고 웃으면서 그런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뽕이 피해자로 해서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아직. 부킹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주는 술이나 음료를 함부로 받아 마시면 안 된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 사건이 한 2년 전에 터졌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 정부에서 선포를 해가지고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원가 그 대로변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음료다.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음료다.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시음 행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받아가는 학생들이 있었고.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뭐 마약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음료수를 받아 마신 학생이 부모 연락처를 알아서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의 그 아들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그래서 일종의 마약 범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그런 하이브리드 범죄였어요. 다행스럽게 적발이 돼가지고 뭐 큰 피해자는 없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마약 범죄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죠. 마약이라는 게 이제 업계열이 있고 다운계열이 있어요. 근데 업계열의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굉장히 행동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부산해지고 잠을 자지 않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이 평소 행동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죠. 한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4살 여중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주문을 해서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중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 마약을 주문을 하고 필로폰을 받아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배달 음식보다 더 빠르죠. 요즘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 여학생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어머니가 보기에 평소하고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얘가 그 계단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혹시 뭐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닐까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혼자 투약하지는 않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투약을 해요. 근데 이 여학생도 역시나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같이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나중에 밝혀졌죠. 그만큼 그 마약 범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다운 계열의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계속 자요. 그래서 이제 업 계열하고 다운 계열의 마약은 아주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소 그 행동이나 습성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마약이 마치 배달 음식처럼 그렇게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게 인터넷하고 SNS 발달 때문이거든요. 근데 SNS라는 게 갈수록 뭐 진화 발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은 거래 내역이라든가 서로 주고받은 연락 같은 것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뭐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그런 SNS,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왓츠앱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측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은 주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약을 유통을 시키고 또 거래 방식도 통장 간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요. 추적이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약 수사에 있어서 위장 수사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 수사관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 미국에 있는 언더커버처럼 활동을 하면서 판매상들이 누군지 밝힐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가 주된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약사범 한 명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상선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투약사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얼굴을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마약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도 뭐 던지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고 거기 숨겨진 장소에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특히 물뽕을 이용한 마약 사기가 많아요. 물뽕을 판매한다 해가지고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아봤는데 그냥 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약을 사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마약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친구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사기 사범도 굉장히 많습니다.